종목은 대체 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수소 관련주들 볼까요? 램테크놀로지 상한가, 후성, 그리고 솔브레인 등등요. 이 불화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강했습니다. 이 일본 수출 규제의 대포 품목이 바로 불화수소 아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국산화에 대한 어떤 방침들이 가속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불화수소의 국내산 이 불화수소가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뉴스가 전해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강한 모습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도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가 21% 강세. 장중간 때는 더 큰 폭의 상승세도 시연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게임 디즈니 팝이라는 이름이 맥 게임이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흥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연속성은 있을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11,1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2월에 대덕 GDS와 합병한 이후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곳이고, 이번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나오네요. 오늘 4% 넘는 상승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협력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내 상승 탄력도가 다 줄었습니다.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29만 6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전략을 한번 챙겨볼까 해요. 의류 사업 그리고 신발 부문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지주사 그리고 이 RS 회사, 종속회사 이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휠라에 투자를 한 이유는 신발, 옷 잘 팔리고 있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할이 되고 나고 나면 재상장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휠라코리아 홀딩스 이 지주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때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좀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5% 가까운 하락세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텍의 3분기 실적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올까요? 최근 한 달 사이 주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1% 가까운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12만 7천 원 LG에너텍에 대한 전략도 챙겨볼 거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 앞 코너에서도 잠깐 듣고 왔는데요. 크게 올라갈 룸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 듣고 왔습니다. 이분의 시각은 어떨지 삼성전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요.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최근 들어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사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아시는 바대로 갤럭시 폴드라든지 갤럭시 노트 10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1, 2, 3차 완판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네. 중요한 것은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량이다라는 부분인데, 최단 기간에 이제 100만 대 판매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출하량은 1000만 대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하면 MLCC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LCC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콘덴서입니다. IT 부품에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니까 당연히 IT 업황이 개선되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IT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이제 최대 수출국은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IT 투자에 대한 그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IT 굴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중국향 수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올해 한 7월 중순부터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어요. 기관의 수급은 최근에 약간 주춤한데 외국인은 현재까지도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IT 대형주보다는 가격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전자 혹은 다른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높이 관점에서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도요. 한동안은 뭐 포화 상태, 더 이상 혁신은 없다, 뭐 이런 것들 아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MSC도요. 한동안은 뭐 재고가 뭐 남아나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니 이제는 뭐 수요가 이제 더디고 뭐 이러면서 또 삼성전기의 주가도 맥을 못 쳤고요. 하지만 그 모든 포인트들이 이제는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급마저도 따라주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도 접근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종목만 보면 전 더 간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가져야지 받쳐줘야죠.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또 경기 민감주고 워낙에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가 안 가면은 결국 올라가긴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종목 관점에서는 좋아요를 드리고 지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미국발 경기 불안 우려감이 일단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삼성전기도 어쩔 수 없기는 해요. 다만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는 선에서는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인 강세를 간다라는 믿음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분할적으로 뭐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10만 원 초반대니까 뭐 10만 원 초반 부근에서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목표가를 잡는다면 1차적으로 11만 5천 원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최근 뭐 한 달 사이 흐름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올려다보도록 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삼성전기에 이어서요. 다음은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이 갤럭시 시리즈에 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LG 이노텍의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려야 이런 뉴스가 나와야 또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 기업 아니겠습니까? LG 이노텍의 실적도 뭐 기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또 아이폰이 괜찮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1이 9월 20일에 1차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 인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아이폰 불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는 이유를 보면은 뭐 혁신은 없다라는 비판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가격 인하가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1은 미국에서 64GB 모델이 $699, 그러니까 전분기 버전이었던 아이폰 XR 대비해서 $50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는 가격 인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이제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제 그 애플이 주력하는 국가는 사실 한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에서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어쨌든 LG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10월 말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도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정도는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개선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여지는 좀 더 있다. 아직은 실적 발표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이제 그 트리플 카메라 혹은 멀티 카메라를 도입하는 모멘텀 이 부분은 지금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어쨌든 멀티 카메라, 고화 소화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주의 실적 가시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업 구조도 좀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전자가격 표시기 사업이라든지 뭐 메인 기판 이런 사업들 철수했거나 철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부품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비용을 좀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뭐 이런 부분 역시도 웃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 LG이노텍을 접근한다라는 가정을 뒀을 때 실적 발표 이전까지 뭐 본다라는 투자 전략으로 임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좀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수준에서도 이제 공략이 가능하고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좀 홀딩해 나가는 전략을 짜시면은 네.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유니텍 투자 의견, 이 또한 좋아요 의견 찍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 이 종목을 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요.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부정적으로 정말 바라봐야 되는지 이슈를요.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악재보다 불확실성이니까 그 불확실성에 의한 매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휠라코리아의 지주사 휠라홀딩스 그리고 존속기업으로 사업회사인 휠라코리아를 시설하는 그 불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를 상장을 유지하고 이제 휠라코리아는 비상장사가 되니까 네. 휠라코리아를 보유하신 분들은 좋던 싫던 이제 휠라홀딩스를 이제 보유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홀딩스는 지주사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지주사는 국내에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그 분할이 되면서 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분할에 따른 기업 가치 변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홀딩스와 이제 사업회사로 분할이 되면서 기업에 대한 구조가 더 단순화되고 경영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측에서도 주주와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주에게 뭔가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다음 주 정도의 정상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밝히고 판단하고 있고. 휠라코리아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을 보면 역시 중국인데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에 중국 스포츠 소비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 촉진을 위해서 내년까지 스포츠 부분에 8천억 위안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휠라코리아가 중국의 안타스포츠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풀 프로스펙트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슈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오늘 주가에 거의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스포츠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약하니까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정상 주가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또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좋아요 의견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네. 약간 시간을 두고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모든 주식을 매매할 때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를 할 때는 오히려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적어도 6만 원은 돌려내야지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는 초입이 된다는 말이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밀릴 때는 관망을 하시다가 오히려 6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회복될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것이 타이밍상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도장 찍되 조금 타이밍은 봐야 됩니다. 휠라코리아. 오늘 세 종목 모두 좋아요 투자 의견 주셨는데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꼽자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LG이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1 판매 호조,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LG이노텍에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네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개천절의 휴장으로 아래 공포를 다행히 피해간 국내 증시입니다. 간밤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이 조금 진정됐고 국내 증시 역시 진정된 상태로 장이 흘러갔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오늘 새벽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경계감까지 잔뜩 껴있는 시장입니다. 양시장 시총 상위주 통틀어서 오늘 HLB의 강세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HLB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체 논문 중 가장 훌륭한 논문에 선정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강세를 시현했고요. 오늘 장중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한 모습이지만 가격 제한 폭은 살짝 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22% 급등입니다. 86,000원에 중가 기록했습니다. 신라젠도 하나 호재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를 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신라젠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장중 25%까지 고점을 높여가기도 했는데 역시 상승분은 살짝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급등세입니다. 15% 급등하면서 신라젠 1,950원까지 주가가 회복이 나온 상황입니다.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에 크게 하락 출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후장 들어서 하락분을 만회하고 빨간불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한 3시 부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양시장 모두 통틀어서 커지면서 지수 역시 파란불로 돌아서고 후장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던 오늘 하루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가 0.5%의 하락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020.69포인트의 종가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0.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621.84포인트를 종가로 형성했습니다. 시가 쪽의 상위 종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이동해 보시죠. 일단 오늘 양시장 통틀어서 가장 큰 뉴스가 바로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대표 수출 규제 품목인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특히 여기에서 이 램테크놀로지의 불화수소를 이용했다라는 뉴스가 시장을 지배했던 하루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1%대 강세 주면서 8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 주 8일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상향 레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이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후장 들어서 탄력은 살짝 반납했네요. 0.8%의 강세권에서 48,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는 오늘 모두 부진하면서 특히 네이버 4%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장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2,800원의 종가 기록했고 HLB가 후장 들어서 시총 상위로 다시 내려왔네요. 오늘 계속해서 2위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시장 2회 대비 시총 2위로 올라왔고 HLB가 3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KMW 오늘 부진했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하락으로 방향 틀면서 0.4% 하락하면서 KMW 71,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후성 한번 종가만 이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죠. 램테크놀로지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9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후성은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0.9% 상승하면서 8,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대체로 일제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경절 연휴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수요와 또 관광객 수요가 늘 것으로 증권가들이 전망을 했지만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관광객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소비 관련주도 일제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SK네트워크스 약부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호텔신라도 1.4% 하락하면서 79,800원에 중가 기록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장중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하락분 살짝 만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가 부근에서 중가 기록합니다. 2.7% 하락하면서 123,500원에 중가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 역시 부진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SK바이오랜드가 2.2%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3,200원까지 주가 내려와 주는 모습이고요. 한국 화장품도 부진합니다. 2%대 약세 보이면서 7,8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아나도 부진했고요. 3.4%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콜마가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3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레포트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니모리도 부진합니다. 5% 가까이 빠지면서 9,4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점검하고 마무리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아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5거래 연속 유가증권 시장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장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210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연계
연기금에서 주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개인도 사들였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한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서 매매도 예강 조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저희 일장 이어서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220억 원 팔아냈습니다. 개인홀로 418억 원 사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